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디셜 워치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이 결국에는 FBI를 상대로 연방법원의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판결에 승소한 내용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파이 게이트를 진두지휘 위한 FBI나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CC 조항을 삭제를 한 후에 관련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였으나 주디셜 워치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여 달라고 연방법원에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2020년 12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리사 페이지, 피터 스트로족, 앤드류 맥케비 간의 오바마 게이트 문자 메시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윌리엄 바가 힐러리 클린턴을 감싸주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그에 대한 일부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안타깝게도 관련자들에 해당하는 CC라는 그 편지 내용에 까맣게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서 여기에 대한 주디셜 워치의 탐 피튼이 연방법원에 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에게 알아봤자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대중들이 알 권리가 있고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6월 22일까지 전체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CC라고 하는 것은 카본 카피라고 하여 어떤 편지나 또는 서식에 관련자 또는 참조자들을 적어넣는 란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본인 트위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백신을 다 접종하였고 또한 부스트샷까지 2차를 다 접종하였다고 항상 자기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자랑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던 것입니다. 그간에 그가 말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신이 전염병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으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의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진실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프로파간다라면서 백신 선전을 하였지만 자기 자신도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니시 드수다라고 하는 1000마리의 노새 제작자 중에 한 명이 터커 칼슨 프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캐서린 잉글브레트라고 하여 츄르포트의 대표와 자기 자신이 1000마리 노새를 제작하였는데 이 영화 시사회가 끝난 이후에 터커 칼슨이 자기 프로에 캐서린 잉글브레트를 초청하였습니다. 1시간에 가까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대담을 하고 인터뷰를 마쳤으나 팍스뉴스에서 갑자기 이 대담 영상을 방영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간에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팍스뉴스는 절대로 우파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트럼피즘을 팔아서 돈은 벌고 있으나 트럼프가 없는 트럼피즘을 팔고 있는 언론사라는 말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팍스뉴스의 그간 행적을 보면 2020년 대선에 대하여 거짓 설문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함구를 하였고 또 모든 부정선거에 관한 자료들을 한 개도 방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파들의 마음엔 언론 매체가 전무한 가운데서 팍스뉴스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뉴스맥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발을 거꾸로 밟고 신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결과적으로는 몽땅 좌파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뇌물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뇌물을 받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NIH, 즉 국립보건연구원의 제3자 도네이션이라고 하여 약 3억 5천만 불이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 도네이션 된 금액을 보너스 형식으로 지도부 여러 세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은퇴한 NIH의 수장이었던 콜린스 박사의 경우에는 28번을 받았고 닥터 파우치도 여러 수천만 불을 20-30번에 나눠 받았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5천만 불이나 되는 돈을 주는 제약회사나 또는 의료 관련 기업들도 이상하고 이것을 받아서 연구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뒷주머니 챙기는 데 쓴 NIH, 의회 청문회라도 열어서 그 진상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5월 10일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무기대여법에 대한 서명을 함으로써 이 무기대여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대여법은 2차 대전 당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무기대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무기를 빌려주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전비를 다 받아갑니다.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는데 이 무기대여법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붕괴되기 바로 직전까지 66년 동안 소련은 이 무기대여법의 진빚을 미국에 갚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존 자원도 없는 우크라이나, 이들에게 무기대여법을 적용하여 수많은 무기를 갖다 붙습니다. 오래된 무기, 중고 무기 등등. 결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 후손들이 이 무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50년 동안 할지 60년 동안 할지 아니면 100년 동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원이라고는 농사자원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무기대여법에 대한 이 수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갚을까요? 국민과 후손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기대여법까지 해서 무기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U2를 불러서 지금 컨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대부분 연예인 출신의 강요들만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드라마 촬영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 한복판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젤렌스키와 그의 가족들 또 강요들은 영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부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법원 법관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백악관 발표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용인이 되고 즉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젠사키가 지시하는 발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바로 어떤 개인 특정 또는 어떤 사법기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젠사키의 그 지적 능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즉 판단을 해야 될 재판관에 대한 무언의 폭력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한편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하여 이들은 지금 연방법을 어기고 있고 또 주법도 어기고 있다고 하며 즉시 이들에 대한 사법적인 행정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나 직구전 기자들이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젠사케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젠사케의 대답은 민간 기업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정부는 크게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간만에 정신 똑바로 박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대중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앵커로서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금지시킨 트위터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공화당 법무부 장관인 제이슨 마이어레스의 사무실에 유리창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금 법무부 장관실은 즉시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총알은 월요일 밤늦게 발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화요일인 5월 10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이어레스 법무부 장관은 나는 수정헌법 1조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깊이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든 버지니아 주민을 평화롭게 종교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권리를 방해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마이어레스는 어머니 날의 카톨릭 대중을 방해하겠다는 낙태 찬성을 하는 단체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지금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 안에서 승객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크 타이슨은 지블루를 타고 옆에 승객과 어떤 말다툼 끝에 그의 핵펀치 주먹을 가격하여 깊은 상처를 그 승객에게 입혀서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찰청은 마이크 타이슨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나온 폭력 정도는 폭력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프로복스가 그 핵펀치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가 만든 검사장을 가지고 있는 LA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론스타 진드기라고 하는 숲에 사는 진드기에 우리가 물릴 경우에는 붉은 고기 알레르기를 가져온다고 오늘 병리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을 거닐 때 보통 약간의 진드기에 한두 번 물리는 것은 다반사라 하고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만 의외로 이 론스타 진드기는 증세의 경중은 다르지만 붉은 육류에 대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엘러지가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이 론스타 진드기라고 하는 진드기의 물림으로서 발생을 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해충을 쫓는 스프레이를 옷이나 몸에 뿌리고 숲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